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DBMS를 설치를 한 거죠. DBMS. 우리는 MyS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바 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바든 뭐든 프로그램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자, 저희는 이제 자바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 자, 그럼 이제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언어로 만들어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 프로그램에 어떤 작업을 하다가 데이터가 필요해요.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램이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잖아요. 메모리. 그죠? 데이터를 우리가 변수 같은 거 만들면 이 변수가 사실 여기 이제 이 메모리라는 곳에 생겨서 여기 뭐 데이터가 이렇게 1, 뭐 2, 3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램이라는 녀석은 휘발성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한테 이 램 전체를 할당해 주지도 않고요. 이만큼 할당해서 얘한테 쓰라고 주고,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면 요거를 얘가 사용하던 이 프로그램 사용하던 이 메모리를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메모리는 되게 적기 때문에 이 자바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에 깔려 있는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램이라는 자원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프로그램이 하나가 메모리를 계속 잡고 있으면 메모리가 부족해져서 사용 못해요.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프로그램은 자신이 할 일 다 하고 마치면은 사용하던 메모리를 다시 반납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거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메모리 관리를 시스템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갑자기 이제 메모리 얘기를 왜 하냐면, 또 여러분이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숫자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저장해놓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순간 이 메모리는 반납이 되면서 이 100도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힘들게 얻은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다시 얻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또 엄청 돌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 한번 얻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영구적으로. 램 휘발성 말고 영구적으로. 그래서 데이터나 어떤 걸 영구적으로 저장할 때 우리가 이제 램에 저장하지 않고 자기 디스크에 저장하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하드 디스크. 그래서 이 하드 디스크 여기다가 저장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옮겨서 저장하면은 요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드 디스크는 그냥 막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어떤 체계 하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자, 이제 이 DBMS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그냥 그 파일로 저장하면 뭔가 구조가 좀 되게 안 잡히고 난립하거든요. 파일들이. 요거를 우리가 막 효과적으로 저장을 하려면 폴더도 막 만들어야 되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도 성격에 맞게 잘 저장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직접 해야 돼요. 이런 거 데이터를 예쁘게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복잡한 일이다 보니까 이걸 대신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거인 거예요. DBMS. 얘가 파일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 하드디스크에 아주 예쁘게 정돈을 해서 파일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정돈을 해줘요. 자, 뭐 이렇게 대충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좀
O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정돈을 해줍니다. 얘가 DBMS라는 프로그램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싶으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파일로 저장하는 것보다 뭘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거를 거쳐서 이렇게 저장하는 게 훨씬 예쁘고 잘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DBMS를 이용하는 게. 그렇죠? 애초에 DBMS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목적 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바 프로그램이 DBMS 사용 안 하고 진짜로 파일로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어요.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자, 그래서 이제 자바가 그렇게 힘들게 지내오다가 DBMS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DBMS라는 걸 사용하면 정말 데이터를 예쁘게 정리해 준대요. 그러니까 얘가 군침 흘리죠, 이제 자바 프로그램, 자바 개발자들이. 자, 근데 이 DBMS라는 거는 자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은 따로 가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얘네 둘은 그냥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그냥 파일 예쁘게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얘는 프로그램 만들려고 자바 언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둘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입장에서는 얘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완전 이기종이잖아요. 자바 언어로 뭐 포문 돌리고 뭐 반복하고 그 이품을 해가지고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이게 언어가. 언어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 달라요. 서로 연관성이 1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려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든 회사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냥 자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요는 이 자바랑 이 DBMS랑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바가 프로그래밍으로 이거를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걷다가 이제 자바가 덩치가 점점 커져요. 자바가 되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자바 개발자들도 많아지고 생태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DBMS를 만든 회사 쪽에서도 자신의 프로그램을 자바진에서 이용해주면 되게 이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뭘 해주냐면 지원을 해줘요. 니네가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니들이 자바 코드로 우리 거 DBMS를 제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줄게 하면서 이거를 DBMS 만든 데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얘네들은 그냥 자바 코드 사용해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바 언어로 작성을 해도 얘는 자바 언어 모른다 그랬죠? 얘가 알 수 있는 걸로 얘가 이제 바꿔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간 번역 같은 걸 해주는 거죠. 자바 코드를 얘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프로토콜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거 중간 과정을 한번 거쳐서 이 DBMS를 만든 쪽에서 자바를 이용한 이 번역 코드를, 번역기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바 코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일을 저장하거나 가져오거나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가져올 때는 다시 이걸 거쳐서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중간에. 자,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버라고 불러요. 드라이버. 자, MySQL사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는 MySQL 드라이버고요. 이 DBMS는 오라클이라는 데서도 만들잖아요. 오라클에서도 자기네 거 사용하라고 드라이버를 만들어줘요. MS SQL도 드라이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DBMS 회사 홈페이지 가면은 이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자바로 만들어진 겁니다. 얘네들이 자바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바에서 쓰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바 프로그램으로 DBMS를 제어, 조작하려면 이 드라이버라는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다운로드 받아줄게요. 요거. 자,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MySQL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제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여기는 요 MySQL을 만든 회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커넥터 J, 자바 버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홈북박스가 있는데 플랫폼 인디펜던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zip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다운로드 해주세요. 뭐 하라고 하는데 그냥 노땡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MySQL 커넥터라는 거, 자, 이 녀석을 열어서 압축 풀어줘야겠죠. 자, 찾기 편한데 풀어주시고요. 자, 압축이 풀린 곳을 가보시면 저는 여기입니다. MySQL 커넥터 폴더가 있죠. 자, 들어가 봅니다. 자,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파일은 요거예요. MySQL 커넥터 자바 몇몇몇 점 자르, 이 자르 파일. 자, 그래서 요 자르 파일은 그 여러분들의 자바 클래스 있죠. 자바 소스 코드가 컴파일되고 나오면 클래스 파일이 나오잖아요. 그 클래스 파일들을 모아놓은 거, 모아서 압축시켜 놓은 게 이제 자르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르 파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 클래스들은 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이 DBMS를 다루기 위한 기술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 하나의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우리는 자바로 DBMS를 다룰 수 있다. 요거. 자, 이제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바를 켜야겠죠. 어제 말씀드려보니까 다 이클립스는 설치가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뉴 하시고 간단한 자바 프로젝트 만들게요. 여기 뭐 other. 그래서 여기 바로 보이네요. 안 보이시면은 자바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자바 프로젝트. 요거죠, 요거. 자바 프로젝트. 선택해서 넥스트. 프로젝트 이름 db 테스트 이 정도로 지어주겠습니다. db 테스트 하고 피니시. 뭐 저희가 자바 시간에 뭐 처음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 src 폴더에다 만드시면 되죠. 클래스. 자, 여기 클릭하고 뉴 클래스. 이름은 db 테스트 이렇게 할게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메인 체크해 주겠습니다. 하고 피니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까지 실행이 이제 됐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녀석 있죠? 이 자르 파일을 우리가 이 프로젝트, 저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에서 여기 있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프로젝트에 얘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남이 만들어 놓은 자바 코드를 내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프로젝트에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경로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우클릭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 빌드 패스라고 있을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보인다, 여기 메뉴에서 안 보인다, 그럼 맨 밑에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서 이렇게 설정장 띄울 수 있습니다. 여기 좀만 내려보시면 여기 자바 빌드 패스라고 있어요.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잡혀 있는데 그 경로들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경로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스 탭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처럼 모듈 패스, 클래스 패스 두 개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거 없이 하나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만 나오시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저처럼 나오면은 클래스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 클래스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 이 오른쪽에 다양한 버튼이 있죠. 그래서 외부 자르 파일, 외부 자르 파일 추가, 이걸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하는 것까지만 하고 지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눌러서, 자, 아까 압축 푼데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파일 있는데 찾아가셔서, 아까 자르 파일이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클래스 패스 밑에 추가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리퍼런스드 라이브러리스라고 새로 하나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방금 추가한 MySQL 커넥터라는 게 등록이 됩니다. 자, 궁금하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엄청나게 많은 패키지들이 있고요. 이런 거 하나 열어보면 이게 다 클래스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이거 여기 있는 클래스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법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는 요 com.mysql.cj.jdbc 패키지 안에 있는 드라이버라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가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예요. 물론 이 클래스를 열어본다고 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이미 컴파일이 된 거라서. 근데 어차피 이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사용 방법만 익히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했는데 드라이버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DBMS를 만든 회사가 MySQL도 있고 오라클도 있고 MS SQL도 있잖아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DBMS를 만든 데가.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다 제각각 다를 테니까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이 드라이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제조사가 다르면은 코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둘이 약속을 합니다. 이 둘뿐만 아니라 이 DBMS를 만드는 회사들끼리도 약속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바로 DBMS를 다루는 방법을 통일하겠다. 표준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뭘 쓰시던 간에 다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바를 가지고 DBMS를 다루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우리가 JDB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JDBC를 익히면 여러분들은 자바로 DBMS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DBMS가 어떤 거든 간에.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JDBC를 사용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